선유산소, 후웨이트.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영상의 분위기도 바꿀 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던 중에 영상 전문가인 저희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후시 녹음을 하던데. 일단은 뭐 말하면서 뭐 한다라기보다는 후시 녹음.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제작이나 편집하는데 시간이 배 이상 들더라고요. 근데 뭐 영상의 퀄리티만 좋아진다면야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진지한 버전, 사투리 버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멘트를 안 해도 되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또 탐방 중에 현장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작은 커피컵이 나중에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것도 짐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찾아가는 오늘의 탐방 지역은 바로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안창마을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부산편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부산이냐? 어떡합니까?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 부산이고 제 고향도 하나 못 지키는 놈이 괜히 다른 지역 가서 홍보하다가 폐나 안 끼치면 다행이죠.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대한 컨텐츠 비중을 좀 늘리고 재생 목록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른 지역 탐방도 계속됩니다. 비중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안창마을이란 말 자체가 산속붕지에 자리 잡은 안쪽 마을이란 뜻이고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 달동네지 그냥 완전 산입니다. 등산 수준이죠. 그거에 맞게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선크림은 필수고요. 오늘 출발할 지점은 수요 미식회에 나왔던 교통부 할매국밥으로 유명해진 교통부 혹은 보림극장이라고 불리는 번곡사거리입니다. 왼쪽으로는 부산광역시 동구, 오른쪽으로는 부산광역시 진구. 동구와 진구의 경계를 따라 쭉 올라갈 건데요. 가다 보면 나오는 저기 저 샛길이 지름길인데 저는 들릴 데가 있어서 패스했고요. 들릴 곳은 바로 범일초등학교입니다. 다들 그분 아실 텐데요. 그 엄청 멋있고 잘생겼다고 소문난 바로 빠소가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전학을 간, 죄송합니다,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어릴 때 가던 이발소도 그대로 있고요. 제가 예전에 매축제를 부산에 남은 마지막 마을,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창마을을 떠올리셨는데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요. 산속에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에 계단도 많고, 또 가다 보면 주차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주차장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옥상입니다. 산을 깎고 집을 짓다 보니 밑에서 보기에는 2층인데 위에서 보기에는 1층이죠. 그리고 여기 예전에 학원이 있었는데 멋쟁이 빠소가 다녔던, 죄송합니다. 드디어 안창마을 입구에 도착했고요. 언제부턴가 안창마을에서 호랑이 마케팅을 하는데 솔직히 고향이 부산인 저에게 엄청 낯섭니다. 주변에 범일동, 범천동, 범내골같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안창마을에 갖다 붙이진 않았죠. 마을버스도 오르기 힘든 이 고바위를 열심히 올라갑니다. 고바위, 50대 위로는 고바우, 80대 밑으로는 고바위라고 부르는 나이를 짐작해 해주는 마법 같은 단어죠. 아무튼 스쿼트를 120kg 이상 치는 저에게 이 정도 경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옆에 보이는 산 정상 정도 올라오면 안창마을 초입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예전부터 부산에는 우스갯소리로 3대 바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학교, 동의대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동의대학교가 유명한 어필 코스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창마을에 들리셔서 식사도 해보시고요.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산에는 이렇게 도로 정비가 안 되거나 늦게나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건 영남 지방이 가진 특징인데요.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다가 재생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늦어서 그런데,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외압에 의한 훼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안창마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는 안창마을 꼭대기고요. 호랑이는 모르겠으나 요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고요. 뉴스에서만 봤는데 실제 이날 멧돼지 출몰 관련 안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유산소 후웨이트. 자, 자세히 보시면 안창마을에는 더 이상 판잣집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멘트로 마감을 했고 판잣집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요. 이제 내려와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안창마을에는 두 가지가 유명하죠. 바로 연탄갈비와 오리고기. 저희 선택은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전지훈련 끝내면 제일 처음 찾아오기로 유명한 바로 안찬연탄 돼지갈비. 들어가는 입구에 연탄이 한가득 하고요. 이 집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추억식당? 요정도 되겠네요. 물론 저는 연탄을 떼어본 적은 없지만 연탄의 쪽자랑 쫀득이는 좀 구워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포로 바닥조차 평평하지 않고 후드조차 없지만 가격 보십시오. 15,000원, 무려 300g 가격입니다. 소맥도 같이 시키면 5,000원. 저는 돼지갈비 2인분을 시켰는데요. 이게 2인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지간한 고깃집 3인분보다 양이 많습니다. 아, 여담으로 부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부산 대부분의 고깃집은 3인분이 기본 주문인 곳이 많습니다. 안창 돼지갈비는 아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다른 지역의 삼겹살 1인분이 150g에서 180g 정도 되는 반면 부산에는 1인분당 100g에서 130g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생긴 관습이 불문율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바가지 씌우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부산에서 기본 3인분부터 해야 소리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된장을 다 못 먹게 대장이 너무 푸짐해가지고. 된장 1,000원인데 정말 푸짐하고요. 맛있습니다. 이게 뭐 인생고기다, 부산을 대표하는 갈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격과 양을 고려하면 상당히 맛있고,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목살과 소량 섞여는 있지만 갈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는 중간에 끊기는 걸 싫어해서 1차로 구운 고기를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바로 고기를 올렸고요. 마늘이 없나? 네, 없어요. 아직 장사 안 갔습니다. 얼굴이 그렇지 않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얼굴이 그렇지 않지? 2번 더 듣겠습니다. 얼굴이 그렇지 않지? 3번 죄송합니다. 제가 삼겹살이랑 항정살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갈비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드리자면 안 달아요. 솔직히 돼지갈비는 달아서 먹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중화요리 많이 먹은 것처럼 느끼하면서 부대끼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요. 양념갈비가 아예 안 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제가 먹어본 양념갈비 중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단맛이 약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육장에 푹 찍어 드시면 연탄에 구웠던 불향을 살짝 잡아주면서 양념의 풍미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돼지갈비에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냉면이죠. 냉면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푸짐하게 나오는 1,000원짜리 된장찌개가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절대 사장님께서 저에게 얼굴이 그냥 잘생겼다도 아니고 그리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같은 가격에 더 많이 드시고 싶은 분, 연탄에 추억이 있으신 분,
추억은 없지만 마치 새마을 운동하던 그때 그 시절 노포의 감성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 먹었습니다.